정치 구구단 코너입니다.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의해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 사안 과연 어떻게 정치권은 바라보고 있을지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정태근 전 의원께 여쭐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잘 아시죠? 이제 구속된 이후에 마침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0가지가 넘는 혐의, 뇌물수수 혐의, 특히 공직 인사 또 공천 관련해서 돈 받았다 이런 내용까지 검찰이 밝혔어요. 지금 이제 당초에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 기소 내용은 줄어들었죠. 그런데 아마 이제 재임 중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상당히 곤혹할 겁니다. 그 지원 거에 대해서는 뭐 정치 자금이다 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로 할 수 있을 텐데 이 재임 중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이 가능할까 싶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사실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예. 윤태곤 실장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기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11년 전에 하고 지금 하고 이제 결과가 정반대지 않습니까? 이 검찰 조직 자체에 대한 이제 뭐 성찰, 검찰 개혁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여권에서는 큰 과제가 될 것이고 또 이런 것들 지난주에도 우리 한번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현 정부에서 야당의 유력한 인사한테 어떤 혐의들이 나왔을 때 이것을 부담을 그럼 무릅쓰고 아주 깊이 이제 파고드는 게 맞느냐 네. 아니면은 이게 크게 이제 수면 위로 안 떠오르면은 그냥 둬야 하느냐 이게 참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이제 큰 화두로 저는 이전 대통령도 이전 대통령이지만은 앞으로 그 큰 화두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혐의가 있고 수사하고 내사하는 과정에서 있다고 한다면 시기까지 조절하고 이런 것 다 정치적 판단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명확한 증거들이 보이면 그걸 덮을 수는 없는데 흔히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 이 심증이 있어서 좀 더 파면 나올 것 같은데라고 하면 또 뭐 정치적 중립 시비, 선거 개입 시비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린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받은 날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논평을 보면 정말로 대비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사과는 하고 엄정하게 선을 긋고 나갈 줄 알았는데 마지막 대목은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 이 시각 가장 가슴이 서늘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일 거다. 이렇게 논평을 내놨는데 말이죠. 오늘도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기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질 않고 있어요. 홍준표 대표만 SNS에 글 올렸고 자유한국당의 이런 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도의 전략적인 태도죠. 그러니까 본인들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논평인데 지금 이제 그 분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이제 핵심 지지층, 그러니까 이제 이 골수 보수 지지층들한테는 그러한 태도들이 그나마 지지를 결집시킬 것이다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그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책임, 어떻든 그런 불행한 대통령 둘을 배출했던 정당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자유한국당의 논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두 전직 대통령, 이제 재판정에 섰거나 또 서게 될 두 전직 대통령이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의 전신에 소속돼 있기 때문인데 말이죠. 이런 느낌이 듭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단죄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3당 합당으로 이루어진 정당이니까 같은 뿌리인데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문제 때문에 TK에 안 줬고 정치적 부담이 가중됐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이어진 정당들에 대해 가지고는 전두환 노태우 그 두 전직 대통령이나 뭐 12.12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별로 책임을 묻는 분위기는 단절이 됐단 말인 거죠. 그럼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단절됐나? 그런 인식을 못 가지고 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간다면은 이번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장기적으로 다음 총선, 다음 대선까지도 부담이 있을 겁니다. 예, 정태근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태곤 실장의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당세를 계속 유지할 거냐.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당세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윤 실장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텐데 이 상태로 가면은 과연 야권을 대표하는 일당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겠죠. 예. 자유한국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늘 구속 기소 검찰의 발표에 대해서 어떤 반응 내놓을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나가는 도중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당 차원의 공식적인 논평이나 입장은 나오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요즘 언론에서 참 많이 다뤄지고 있는 소식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최근에 임명됐지요.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서 또 금융권에 대해서 국회의원 시절에 상당히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붙을 정도로 엄하게 다뤄왔던 정치인이어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놓고 임명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상당히 뜨거웠는데 최근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외국 출장 다녀온 비용을 피감기관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를 할 때 이게 소관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정감사를 받는 그런 기관으로부터 출장비를 받았다. 이것은 김영란법을 만든 주역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과연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금융감독원장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좀 앞으로 남은 시간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사안에 대한 총론적인 우리 윤 소장의 평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 좋죠, 당연하게. 그리고 이제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지적을 했던 사람이 탁 걸린 상황 아닙니까? 김기식 금감원장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은 상징성이 강한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뭐 여권 지지자 입장에서는 개혁의 이제 아주 뭐 상징 중에 한 명인 인물. 반면에 보수 쪽 야권 지지자 입장에서는 뭐 코드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상징적인 인물. 그건 물론 동전의 양면입니다만은 이분이 다른 사안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강조했었던 업무상의 문제와 연결된 거니까 좋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죠. 정태근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 김기식 원장이 저런 로비성 출장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저도 현역 의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어땠나를 생각해 보니까는 저도 이제 산하기관으로부터 또는 산하공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출장한 게 4차례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경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제가 이제 그 국회에서 출장을 가면서 혼자 간 경우는 한 번도 없거든요. 단독 출장은 없으셨습니까? 항상 동료 의원들과 같이 가셨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를 들면 특정 세미나나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렇게 혼자 간 경우는 전혀 없었고요.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보좌진들을 출장 갈 때 데려가는 경우도 보통은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가게 되면 그게 국회 경비를 가든 뭐 산하기관 업무를 점검하기 위해서 산하기관에서 내서 가든 보통은 국회 전문위원들 중에 한 분이 따라가게 됩니다. 각 상임위마다 전문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일정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출장 갔다 와서 또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근데 자기 의원실에 그 보좌진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참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각 당에 나온 논평 중에서 가장 의미심장하게 본 게 뭐였냐면 그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뇌물 외유를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감싸고 나섰는데 하지만 동시에 같은 제의를 받은 다른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거절했다. 또 한 가지는 김 원장의 외유가 관행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다 쓴 것도 관행이다. 이 문제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 그래서 향후에 이 문제를 다루는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조차도 어떤 입장으로 나올 건지.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는 감싸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코 간단하게 끝날 수 없는 문제라는 점들을 지금 조배숙 대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오늘 오전에 정의당이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의 국정수행과 관련해서 손을 들어줄 때가 힘을 보태줄 때가 많은데 말이죠. 정의당의 추혜선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내놨어요. 보면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어제 김기식 원장이 해명을 내놓았는데 그 해명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여부도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정의당은 김 원장을 향해 불거진 의혹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또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요,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번 어떤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뭐 항상 여당 편 드는 거 아니냐, 또 바른미래당에서 뭐 준여당 이런 공격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누가 봐도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도 봐라, 할 말 하지 않느냐 이럴 때는라고 짚을 수 있는 어떤 기회인 면이 있고, 두 번째 이제 김기식 원장이라든지 청와대 민주당의 해명을 보면 이런 겁니다. 국민 눈높이로 볼 때는 좀 아닐 수가 있는데 대가성 같은 게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엄정하게 따졌다. 근데 그러지 말라고 만드는 게 이제 김영란법이고, 그런 관행하고 뭐 작별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이제 기자들도 뭐 그런 참 듣기 안 좋은 이야기지만은 밥 먹고 술 먹더라도 기사는 똑바로 쓰면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과거에는 관행으로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물 먹으면 소금 먹고 소금 먹으면 물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잘라라는 게 이제 문화인 거잖아요. 그리고 현 정부가 제일 앞장서 있고, 근데 이게 10년 전, 20년 전 일도 아니고 뭐 한 2014년, 2015년 일이니까요. 더군다나 2014년 또 2015년 3월 보면은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라든가 아니면 김영란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한창 김기식 의원이 중심이 돼서 외쳤을 때다. 바로 출장 시점도 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기자들 앞에서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일부 기자들과는 만나서 질문에 대답은 했다고 합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보도 자료만 내놓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윤태권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던 것 같지만 적어도 대가가 있던 출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적인 성격의 출장이었고 외유성이나 로비성은 분명히 아니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기대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은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죄송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온 얘기는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 어제 금융감독원 통해서 내놓은 보도자료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해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조금 전에 김영란법 이야기 나왔습니다. 김영란법, 과거로부터의 잘못된 인연이라고 할까요?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우리가 탈피하자, 새롭게 태어나자라고 만든 법안이 김영란 법안입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을 가장 앞장서서 주도했던 정치인이 바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인데,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으로 통과될 때 제안 설명한 사람도 바로 김기식 지금 금융감독원장이었습니다.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KDI 다 지금 이렇게 학회 참석하고 리크루트 하겠다고 매년 나가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국민 세금, 국민 돈 들여가면서 학회 참석을 위해서 이렇게 매년 나가야 되는지. 우리의 오랜 잘못된 로비 접대 문화를 근절하고 보다 투명하고 맑은 사회로 나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도 아마 저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이 주도했던 법이 김영란법이고, 김영란법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본인이 왜 저런 주장을 했는지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고, 이런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어떤 심경일지. 뭐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된 게 그 전임자가 취업 청탁 의혹 때문에 갑자기 물러나가지고 그 자리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 임명할 때도 이제 인선 배경을 보면은 원래 이제 금융 쪽에 인연이 있지는 않지만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정책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정무위에서 간사로서의 전문성이 있었다. 이게 바로 두 가지의 배경인 건데, 그 두 가지의 배경과 배치되는 게 드러난 거니까 곤혹스럽겠죠.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이렇게 보자면은, 자, 지금 전 여당이 약간 좀 잘못하고 있다는 게 있어요. 일단 어떤 면에서요? 고개를 숙이고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 하지만 이게 불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같은 사례를 우리가 발굴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자유한국당의 사례 이렇게 나오면은, 저는 여당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국민들이 한국당하고 여당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근데 특히 그 여당에 대한 눈높이나 여당 의원들, 뭐 여당 지금 정치권의 자부심으로 볼 때,
아니 당신들도 그러지 않았냐, 우리 똑같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스스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거잖아요. 전 그게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야당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근데요, 그건 당연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저항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런 외유성 출장이냐 아니냐라는 것도 실제 공무도 있고, 뭐 간 김에 뭐 이제 좀 좋은 음식도 먹고 어떤 다른 일정도 하고 이게 섞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 진영에서 공격을 한다면은 당연하게 지적도 있고 정치적 의도도 깔려 있는 거지. 이걸 잘라가지고 이까지는 뭐 정치적 의도고 이건 지적이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태곤 부서장이 얘기했으니까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과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 청와대나 여당은 판단을 해야겠지요. 과연 이 의혹이 이 사람을 임명한 것을 철회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아마 협의도 하고 그럴 텐데요. 민주당의 오늘 아침 발언을 들어보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그대로 우리 지켜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김 원장은 자신의 과거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 해당 기관에 전혀 특혜를 제공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김 원장은 출장 이후에 한국거래소 지주사 관련 법안에 반대하였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추진하려던 유럽사무소 신설 관련한 예산을 또한 전액 삭감시키고 사업 집행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김기식 원장이 평소 소신 있고 깐깐한 원칙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줬는데 이를 어떻게 로비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야당이 계속 무리한 정치 공세를 이어간다면 저희로서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회 과정과 같이 김기식 원장의 취임에 불편해하던 이들이 그를 낙마시키고 그를 통해 금융시장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출장, 이것이 외유성 로비를 받은 외유성 로비다, 외유성 출장이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에 금융개혁을 하려고 하는 이 의도, 현 정권의 의지를 좌초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은 지금 그 김 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이 민주당도 청와대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 대표가 지금 뭘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어떤 특혜를 준 게 없다라는 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로비성 외유를 받았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배숙 의원이 이게 관행이라고 주장을 하면, 그러면 특활비는 왜 관행인데 문제를 삼냐,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까 MB 기소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도 마찬가지인데 청와대에서 불법 여론조사했다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 청와대에서 여론조사한 것은 거의 관행화돼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여당 일각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럼 전수조사 할까?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민단체, 예를 들면 보수적인 시민단체에서 반드시 고발할 겁니다, 검찰에. 그럼 고발하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 사실상 기관의 돈을 가지고 명료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그 전수조사하자 해가지고 19대, 20대 때 나왔던 모든 것들을 조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유사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양쪽 다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겁니다, 바뀌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죠. 예, 잠시만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지금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사안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정말로 사퇴를 할 정도의 사안인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누구보다도 금융개혁의 적임자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직무는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재까지가 다라면은 통렬하게 이제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야당 실력에 달린 게, 비슷한 추가 사례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과거에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존의 일정들 일정표가 쭉 나왔는데 뭔가 좀 관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은
버티기 어렵겠죠. 근데 여당이라든지 청와대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상조라는 이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떤 상징이 된 거거든요. 김기식 원장은. 자, 참여연대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기식 이제 금감원장까지 3총사가 됐고, 심지어 여기 이제 정책실의 선임 행정관은 또 김기식 의원 당시에 보좌관 출신인데 그 이름까지 나오고, 약간 제가 한 발 더 나가볼까요?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다 선거 나온 분들인데 다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뚝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물론 뚝이 정말로 위험하다면은 한쪽 한 명을 버려가지고 나머지 뚝을 이제 지킨다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한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 다 무너지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좌진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진을 같이 출장에 데리고 갔고 이 비용까지 피감기관으로부터 내도록 했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게 야당의 주장이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팩트 여부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보좌진이 알고 봤더니 정식 보좌진이 아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고 나서 저희가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함께 수용한 비서가 담당 업무를 하는 정책 비서라고 했습니다마는 함께 수행한 여비서는 인턴 신분이었습니다. 인턴은 엄연한 교육생입니다. 그런 인턴 여비서를 업무 보좌로 함께 동행했다? 국회는 통상적으로 정책 업무 보좌는 일반적으로 보좌관급, 비서관급이 수행한다는 사실을 국회와 언론인, 국민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책 업무 보좌로 인턴을 동행했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른쪽 앞에 조그만 사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이 아마 자막 때문에 잘 안 보이셔서 이해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황제 외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얼굴을 내걸고 갑갑갑 이렇게 써놨네요. 인턴이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이 부분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측의 해명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말이죠. 인턴 직원, 인턴도 사실은 교육생이라고 하는 것도 과연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턴 직원을 외국 출장에 동반해서 간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없죠. 근데 자기 돈으로 갔었어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은 정확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턴도 정책 과제를 맡겼고 하나의 분야를 맡기고 하면 정책 비서 역할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월급을 100만 원 정도를 더 주고 원래 저 할 때는 딱 1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주고 분야를 나눠가지고 이제 인턴한테도 과제를 맡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공적인 업무로 본인이 가는데 보좌진까지를 부담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공적 출장을 갈 경우에는 국회 사무처에 속해 있는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들이 갑니다. 그런데 계속 갈 때마다 개별적으로 가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보좌진을 갈 때마다 이렇게 데려가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결과적으로는요, 저게 계속 늘어지면 저 쉽게 안 끝나거든요. 지금 지방선거가 불과 2개월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 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쟁점화시키면 결국은 손해를 보는 거는 청와대와 여당이죠. 예. 여당이고, 저는 근본적으로 국회가 출장 관행이 달라져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그 산하기관이라든지 또는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무슨 계약상에 있어서 만나줘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의원에게 줘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적으로 그 1년에 이제 정례적으로 가면서 저렇게 이제 산하기관이나 또는 기업이 협찬을 받아서 가는 것들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만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번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저게 고발이 됐다, 그럼 검찰이 저거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텐데 제가 보기에는 뭐 원칙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현직 정부기관의 기관장이 고발을 당해서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 가능성까지 사실은 염두에 두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단체가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자유한국당은
고발할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다. 근데 오늘 고발장 제출한다는 얘기는 확답은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고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당이 이번에 한번 좀 그런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도 있어요. 한국당 실력을 한번 보고 싶다. 아까도 그 그냥, 얘기 하셨는데. 고발장 예. 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오늘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는데 정말로 무슨 자료들이 어떻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 당이 과거에 우리도 문제가 있지만 같이 치고 간다든지 저는 이제 아까 여당이 다 한번 열어보자.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를 들어서 여야가 5건씩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당 손해 아닙니까? 야당이 항상 이야기했던 게 너희들 그렇게 깨끗한 척 하지만은 우리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거 결국 여권이 증명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결국 여당의 손에 득이 되는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고 자유한국당은 한번 실력 보고 싶은 면이 있네요. 근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가 오늘 똑같이 유승민, 박주선 공동대표들이 아주 세게 얘기를 했고요. 예. 지금 이제 민주평화당, 정의당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의 조배수 대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그 관행적 잘못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는 수사를 왜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 오히려 정의당이 지금 애매모호한 입장을 정의당은 아까 있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의당이 지금으로서는 설명하라,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그거 굉장히 명확하게 애매모호한 해명해야 거예요. 되고 해명을 잘 면밀히 살펴볼 일이다. 우리도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다른 야당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자유한국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결코 간단히 끝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미. 예, 간단히 끝나버릴 수 없는 사안이 돼버렸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임 원장 말씀드렸는데 상징성이 다르거든요. 전임 원장 저도 뉴스에서 봤다가 이름을 잊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면 원래 금융권 출신이고 이 사람이 뭐 그 영역의 관행과 개인의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 뭐 이게 여당 정치권 이쪽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하니까 청와대까지도 곤혹스러운 거죠. 예. 청와대와 민주당,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출장이었던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민에게 사과를 했다. 그러나 금융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는 우리의 판단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야당에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검찰 고발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앞으로 어떤 설명을 국민들 앞에 내놓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생각되는 것은 정치인 또 권력을 감시한다는 시민단체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말의 무게, 말의 중요성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절로 듭니다. 두 분 오늘 치열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